그러고 나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청년 월 10만원씩 3년 360만원 저금하고 1440만원 받는다. 220조 한국판 뉴딜 2.0 추진, 청년 대책의 8조, 저축 지원, 채무 상환 유예, 대부분 20대 불만 무마형 단기 대책, 지원 기준 여전히 불명확, 또 다른 공정성 문제, 불거질수도. 어떻습니까? 집값 올라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나라에서 돈을 푼답니다. 계속이요. 올해도 풀고 내년에도 풀고,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은 혹시나 갑자기 돈을 끊기면은 그 돈 맛에 빠져 살던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금리를 폭등시켜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 은행으로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네,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그 잘못은 현 정권이 했는데 왜 똥은 다음 정권이 치웁니까? 그 똥 5년 동안 치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요. 지금 현 정권이 5년 동안 부동산만 잡다가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다음 정권 그 부동산으로 쌓인 똥 치우다가 끝납니다. 그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나이 그냥 쓱 먹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20대예요. 20대. 10대들은 그나마 공부라도 하면 되지. 공부만 하면 되지. 20대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예? 군대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하지 않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도 해야지 시간도 빨리 가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건데, 훈련을 안 하고 영내에서만 행동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온갖 불만들이 쌓이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걸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요. 사회적으로요. 과거에는 헬조선이었지만요, 지금은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전재산 1억을 가상화폐에 때려넣고 100억 넘게 벌어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겠냐?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았죠. 100억이나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번 만큼 수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명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네. 한 명만 잘 된 거죠. 그 망한 사람들도 이생망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박훈자님께서 세종시 공무원들 반은 고속도로에 있다는데, 그쵸? 반은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네. 전입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자, 이동훈님께서 혹시 부동산 상담 가능할까 이렇게 하시는데,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한샘이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제 한샘이 매물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샘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샘이 지금 가치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요, 높아진 이유는 결국은 높아진 집값, 그리고 집이 노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시켜주지 않자 집주인들이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실거주 2년을 부여를 하자,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실거주 2년을 부여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다 들어가요. 오래된 아파트 세입자 내쫓고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샘이 수혜를 봤다 이거예요. 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받고 아무도 안 나간다. 기업은행 인피만 1000명. 인피란 임금 피크예요. 임금 피크. 네,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임금이 뭐 조금 깎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책은행 있잖아요. 국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이렇게 국책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희망퇴직금을 기존에 주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갈 바에는 그냥 견딘다. 왜? 자녀 학자금도 주고 여러가지 복리후생들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희망퇴직 제도를 좀 더 개편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취지입니다. 금융업 지금 상당히 힘들죠. 네. 하지만 이걸 견디면요, 또
금융업에는 또 엄청난 성과금이 또 돌 수도 있는 거죠. 네. 금리 올라가면 또 금융업들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금융업 은행권들이 상당히 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그들의 이익도 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 방금 얘기 들었고, 결국 반포 1단지 3주고 9월에 2주 인근 전세가 급등의 시기를 늦췄다고 합니다. 근데 9월에 연기돼도 전세가는 급등 계속 할 겁니다. 네.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데 급등이죠, 급등.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어떤 서울시장이든 간에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전 서울 모 시장은 아리수에 꽂혀가지고 아이 서울유 이러면서 벽 하나 그렸던 거예요. 벽 하나. 정작 서울시의 그 골마 있는 그 병든 그 재건축의 문제, 재개발의 문제는 해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서민들보다 못한 저소득층만 많이 살아야지만 내 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 논리로 망쳤던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다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임기가 되면은 또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빨리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결국 부산 보세요. 부산에 초하늘채 청약통장 2만 개가 몰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미 엉뚱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청약통장이 미친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혜택이 주어지지만,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만 부울경 전부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자격에 부울경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청약 통장이 몰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부산에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청약 일정도 상당히 빽빽히 있어요. 부지런히 노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무주택자 엄청나게 기회가 옵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가. 반드시 청약을 부지런히 넣으시고요, 만약 청약에 당첨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사세요. 그래서 정부가 용산 유엔사 부지 건축 심의 통과, 이름에 연내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른자 땅, 정말 노른자 땅이죠. 여기에 뭐 기사에서는 한국판 로폰길스, 도쿄에, 일본 도쿄에 이런 걸로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말 적으면요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 반감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차라리 뭐 다른 말로 하시던가. 자, 여기에는 이태원동 22-34일대 대지 51,753제곱미터에 지하 7층, 지상 20층 5개 동 규모의 아파트 425가구가 들어선다, 이렇다고 합니다. 아파트 425가구는 너무 적은 게 아닐까요? 뭐 여기에는 사업비만 2조 원이라고 하는데, 도심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사무실, 상업시설 이렇게 다 넣는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용산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제가 뉴스 몇 개를, 오늘 중요한 뉴스를 몇 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이제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Q&A를 받고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호님께서 베네수엘라도 그 모양 되기 1년 전까지 삐삐, 욕을 좀 하셨네요, 시원하게. 자, 이동우님께서는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적어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다랗게 적어주시니까 좀 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현재 경기도 광주 태전동 2편 세상 2차 보유하고 있고 오송 힐스테이트 분양권 갖고 있다. 둘 중에 어느 걸 챙겨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전동의 경우 수도권 접근성 때문에 고민이고, 오송의 경우 오송역 접근성이나 개발 호재 때문에 너무 고민돼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본인께서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77% 그것 때문에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못 팔겠죠.
게다가 지금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까지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5성 힐스테이트 등기 치세요. 등기 치고 광주를 비과세로 팔든가. 죄송합니다. 자, 5성 힐스테이트에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를 하실 수 없잖아요. 거주를 해야지만 추후에 5성 힐스테이트는 6에서 42% 그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데, 5성 힐스테이트가 조정대상 지역 전에 분양을 했나요? 그때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투자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어느 둘 다 가져가시되 적당하게 수익을 보시고 상급지로 가세요. 예. 둘 다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본인께서 그다지 투자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5성 힐스테이트 등기 치시고요. 예. 만약에 경기도 광주 태전동 이편세상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를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현님께서는 태전동 한 표요, 위례 신사선 광주까지 확정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셨고요. 자, 허브님께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지금 사도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크게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강남 밑에 판교랑 광교가 들어섰을 때 약 3만 세대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강남 근처에 입주를 해야지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수지 집값이 40%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폭락이 오려면 엄청난 입주 물량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우정님께서 재개발 시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매입 시 조합원 자격을 안 준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합원 자격을 안 준다는 건요, 그건 망한 겁니다. 그 물건요. 청산이란 거죠. 청산, 현금 청산. 그러면 투자적 가치가 없고요,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낸 피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현님께서 용산도 용산 나름 아닌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자, 레드스카이님께서 공급 많은 부산, 대구는 하락하는 중. 아직까지 부산은 하락하는 중은 아닌데 대구는 이제 좀 침체의 길로 빠져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자, 동안킴님, 용산 공공임대 들어서서 망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용산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임대는 어디나 가든 있습니다. 예, 강남에 공공임대 들어선다 해서 망했습니까? 예? 저기 어디야? 저기 아크로 리버파크. 리버파크 있죠. 반포에 있는 거. 그거 공공임대 있어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예. 자, 마루마루장님, 파주 운전 구축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파주는요, 어쨌든 간에 그 신축 위주로 올라가고요. 제 생각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준신축도 많기 때문에요. 구축은 조금씩 좀 더디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GTX A 노선에 호재가 있으니까는, 네. 추후 제일 지켜볼 만한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파주 운정입니다. 네. 강대길님께서 고덕신도시 분양권 24년 8월 입주 이후도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께서 무주택자 그리고 1분양권 소유자라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가시고요, 비과세 받으셔야죠. 네. 비과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팔아봤자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 뭐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